2021년 3월 17일, 이은지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17년 전 그날도 이렇게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파일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미 수백 번도 넘게 펼쳐본 문서였다. 표지에는 또박또박 타이핑된 문구가 있었다. 이현수 병장 실종 사건 종결 보고서. 은지는 안경을 쓰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2009년 3월 17일 새벽 2시 강원도 모부대에서 이현수 병장이 초소 근무 중 실종. 국방부 조사 결과 자진 탈영 후 행방불명으로 결론. 자진 탈영이라고? 은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17년간 쌓인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 현수는 군대 가기 전 이렇게 말했었다. 엄마, 나 꼭 무사히 돌아올게. 걱정 마. 그런 아이가 탈영을 했다고? 시신도 없이, 단 한 줄의 유서도 없이? 은지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유난히 컸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현수야,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 작은 액자 속에서 군복을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살의 그 미소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검색창에 이현수 병장이라고 쳤다. 화면에는 17년 전의 기사 몇 개가 떴다. 모두 짧은 단신 기사였다. 강원도 모부대서 병사 1명 실종. 탈영병 수색 나흘째. 여전히 묘연. 실종병. 자진 탈영 가능성 제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언론도 국방부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은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화면 속 아들의 이름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그날 이후 은진의 집 거실 벽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걸렸다. 거기에는 사건의 연대기, 관련자 명단, 의문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 하지만 은지는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한 명의 어머니였다. 오늘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차장에 강태준 전 국방부 조사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은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카리스마 있는 눈빛, 그리고 입꼬리에 걸린 미소. 강태준. 은진의 얼굴이 굳었다. 강태준 차장은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로 특히 군내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차장님,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언제나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투명한 국방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 그 단어가 은진의 귓가에 꽂혔다. 정의라고? 은지는 TV 리모컨을 움켜쥐었다.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17년 전을 떠올렸다. 아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후 군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집에 찾아왔었다. 그때 그 조사관이 바로 강태준이었다. 유가족분이시죠? 이현수 병장의 어머니? 네, 제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아직도 찾지 못한 건가요? 강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님은 스스로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현수가 왜 탈영을 해요? 증거가 있습니다. 출타 기록, 이상 행동 신고 내역, 동료들의 증언. 모두 잦은 탈영을 가리킵니다. 은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강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부인,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의를 위해 조사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그는 서류를 닫으며 덧붙였다. 조사는 종결됩니다. 더 이상 수색은 없습니다. 은지는 그날 강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라고. 지금 TV 속에서 웃고 있는 그 남자가 17년 전 아들의 진실을 묻어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은지는 리모컨을 던졌다. 화면 속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꺼졌다. 정혜, 내가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수신 조상현. 상현 씨 만나야겠어요. 17년간 잠들어 있던 분노가 이제 깨어나고 있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 낡은 카페 안.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시키고 있었다. 멀리 군부대가 보였다. 17년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숨 쉬던 그곳.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은지는 고개를 돌렸다. 37의 남자가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깊게 패인 눈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 조상현. 이연수의 후임병이었다. 상현 씨 앉아요. 조상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지는 조용히 물었다. 17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상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해줘요. 제발. 조상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막사에서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 형 목소리였어요. 은진의 숨이 멎었다. 형이 나달라고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얼른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런데 두 명의 헌병이 형을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가고 있었어요. 형은 발버둥 치고 있었고요.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한 헌병이 저를 밀치면서 말했어요. 닥치고 들어가 있어. 너도 끌려가고 싶어? 그리고 조상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7년 동안 듣고 싶었던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아무도 형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통제됐고 모든 병사들에게 입단속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가 명령했죠? 조사관이요. 이름은 강태준이었어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은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강태준이 뭐라고 했나요? 이연수 병장은 탈영했다. 누구도 다른 말을 하면 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현수 형의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요. 조상현은 고개를 떨궜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말해야 했는데. 은지는 조상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17일 새벽 2시 헌병 2명에 의해 강제 연행. 조상현 증언, 강태준의 입단속 명령. 모든 기록 삭제. 은지는 조상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상현 씨, 이제부터 함께 싸워줄 수 있나요? 조상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결연한 빛이 보였다. 네, 저도 형을 위해 싸우고 싶어요. 그날 밤 은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도 함께 다가온다는 것을. 은진의 집 거실은 이제 작전실처럼 변해 있었다.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에는 빨간 펜으로 연대기가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현수, 조상현, 헌병대, 강태준.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방부 홈페이지, 군사기록 보관소, 언론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이현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해. 은지는 중얼거렸다. 모든 군인에게는 복무 기록이 있다. 입대일, 배치부대, 계급 변동, 포상 내역, 그리고 전역 혹은 사망 기록까지. 그런데 이현수의 기록은 2009년 3월 16일 이후로 완전히 끊겨 있었다. 마치 그날 밤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누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은지는 조상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현 씨, 혹시 당시 부대에서 이상한 점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예를 들면 CCTV나 기록물 같은 거요. 조상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맞다. 그날 밤 작전 통제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작전 통제실? 네. CCTV 관제하고 출입 기록 관리하는 곳이요. 그날 밤 헌병들이 그곳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저장 장치가 기술적 오류로 손상됐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기술적 오류라고? 네. 이상하죠? 하루 전까지 멀쩡하던 시스템이 갑자기요. 은지는 노트에 적었다. CCTV 기록 기술적 오류로 삭제 의도적 증거 인멸 가능성. 상현 씨, 혹시 그때 작전 통제실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아직도 연락 가능한 사람 있나요? 글쎄요. 한 명 있긴 한데. 그 형은 지금 통신회사에서 일해요. 이름이 뭐죠? 박민재요. 당시 통신병이었어요. 은지는 즉시 검색했다. 다행히 박민재는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은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2009년 3월 17일 이현수 병장 실종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누구세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죠? 저는 이현수의 어머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참의 침묵 후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카페. 혼자 오세요. 다음 날 은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손을 들었다. 30대 중반, 긴장한 표정의 박민재였다.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재는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CCTV에서 봤어요. 이현수 병장이 헌병 2명에게 끌려가는 걸요. 은진의 손이 떨렸다. 저는 그 영상을 백업했어요. USB예요. 하지만 다음날 강태준이 직접 찾아왔어요.
모든 백업을 삭제하라고요. 거부하면 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요? 박민재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저는 하나를 숨겼어요. 17년 동안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를 바라보았다. 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네. 2009년 3월 17일 새벽 1시 58분부터 2시 23분까지의 영상이에요. 하지만 박민재는 은진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이 USB를 공개하는 순간 어머님은 위험해질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녀는 USB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집에 돌아온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흑백의 화질, 어두운 부대 내부, 그리고 2시 3분 화면 왼쪽에서 2명의 헌병이 한 병사를 끌고 나타났다. 이현수였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그리고 2시 11분 화면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다. 강태준이었다.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찾았다. 그녀는 USB를 꺼내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내가 묻어버린 진실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줄게. 은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은진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은진 씨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예요? USB 받으셨죠? 박민재한테. 은지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을까? 조용히 사세요. 아들 일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괜한 짓 하다가는 뭐죠?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차 안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은진의 집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감시당하고 있다. 은진은 커튼을 쳤다. 그리고 조상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현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위험해요.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조심하세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USB를 꺼내 다른 곳에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은 은행 금고에 맡겼다. 다음 날 저녁 은지는 집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강태준이었다. 이은진 씨. 강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잠깐 차에서 얘기 좀 할까요? 싫어요. 여기서 하세요. 강태준은 웃음을 거두었다. 이은진 씨, 당신은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건 당신이죠. 진실이 밝혀지면요.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진실이요? 무슨 진실 말입니까? 17년 전에 이미 모든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현수 병장은 자진 탈영했고 그게 진실입니다. 거짓말. 은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이 증거를 인멸했잖아요. CCTV 기록도 목격자 증언도 모든 걸 지웠어요. 강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증거라는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없잖아요. 곧 보여드릴게요. 세상에요.
강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진 씨,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당신뿐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협박이에요? 충고입니다. 강태준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뭡니까? 이미 죽은 아들의 명예? 그걸 위해 당신 인생까지 망가뜨릴 겁니까?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요.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난 후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다. 그날 밤 은지는 조상현, 박민재와 함께 비밀 회의를 열었다. 이제 공개할 때가 됐어요. 은지는 USB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걸 공개하면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박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현수를 위해서라도요. 조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형을 위해서라도요. 은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그날 밤 은지는 잠들기 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현수야, 이제 곧 내 이름을 되찾아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실을 밝히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은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USB 안의 영상 파일. 1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담긴 2분 23초. 화면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현수가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강태준의 얼굴. 이걸로 충분할까? 조상현이 옆에서 물었다. 충분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은지는 이미 연락할 기자를 정해두었다. MBC 탐사보도팀의 정의의 추적 프로그램. 권력형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다. 은지는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제보 2009년 실종병 이현수 사건의 진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3월 17일 실종된 이현수 병장의 어머니 이은진입니다. 17년 동안 잦은 탈영로 종결된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당시 부대 CCTV 영상으로 제 아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한 인물은 현재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임명된 강태준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틀 후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이은지님이시죠? MBC 탐사보도팀 박지훈 기자입니다. 네. 메일 받으셨나요? 네, 영상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자료네요. 당장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방송국을 찾아갔다. 회의실에는 박지훈 기자와 PD, 그리고 법률 자문위원이 앉아 있었다. 어머님, 이 영상이 진짜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박지훈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강태준이에요. 지금 국가안보실 차장인데 자칫하면 저희까지 고소당할 수 있어요. 영상이 진짜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위원이 말했다. 저는 증인도 있어요. 은진이 말했다. 당시 부대원이던 조상현 씨와 영상을 보관했던 통신병 박민재 씨요. 두 분 모두 증언할 의향이 있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철저히 검증하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조상현과 박민재가 방송국을 찾았다. 조명 아래 앉은 조상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현수 형이 끌려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다음 날 모든 게 타령으로 조작됐어요. 누가 조작했습니까? 강태준이요. 그는 모든 병사들에게 입단속 명령을 내렸어요. 말하면 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요. 박민재도 증언했다. 저는 당직 근무 중 CCTV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를 숨겼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촬영이 끝난 후 박지훈 기자가 은진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이 방송이 나가면 정말 큰 파장이 일 겁니다. 알아요. 혹시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17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 때가 됐어요. 금요일 밤 11시 전국의 TV에서 정의의 추적 타이틀이 올라갔다. 17년 만에 드러난 진실, 실종병 이현수 사건의 비밀. 화면에 은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제 아들 이현수는 2009년 3월 17일 실종됐습니다. 군은 자진 탈영이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이어서 CCTV 영상이 방송됐다. 흑백 화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이현수, 그리고 강태준의 얼굴, 조상현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현수 형은 탈영한 게 아니에요. 끌려간 겁니다. 박민재의 증언도 나왔다. 모든 증거가 조작됐습니다. 강태준의 지시로요. 마지막으로 은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 아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7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강태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방송이 끝나자 SNS가 폭발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라면 강태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17년 동안 어머니 혼자 싸우셨다니. 눈물 난다. 국가가 군인을 이렇게 버렸다니 충격이다. 강태준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날 밤 은진의 휴대폰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응원의 메시지들,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발신자 강태준. 은진은 전화를 받았다. 이은진 씨.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당신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이에요, 강태준 씨. 은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현수야, 봤니? 엄마가 해냈어. 그날 밤 은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현수, 강태준, 실종병 사건으로 도배됐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 차장 강태준, 17년 전군 실종 사건 은폐 의혹, 실종병 어머니의 17년 투쟁, 마침내 진실 드러나나. CCTV 영상 공개. 자진 탈영은 조작이었다. 청와대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강태준 사퇴하라. 진실을 밝혀라. 국가가 군인을 죽였다. 구호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태준 국가안보실 차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7년 전 한 젊은 군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17년 동안 혼자 싸워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 청와대는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다. 정부는 이현수 병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강태준 차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강 차장의 거취 문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청와대 앞 집회에는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 촛불을 든 사람들이 외쳤다. 강태준은 물러나라. 은지는 집에서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수야.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 조상현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님,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강태준이 처벌받을 때까지는요. 그날 밤 10시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 이현수 병장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다.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 강태준 국가안보실 차장은 오늘자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간 청와대 앞 광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은진의 집 거실에서도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조상현과 박민재가 서로 껴안았다. 은지는 조용히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현수야, 첫 번째 승리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다음 날 강태준은 공식 석상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이현수 병장 사건에 대해 사과하실 건가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으실 겁니까? 하지만 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은지는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어머님,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은진을 향했다. 은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저는 이현수 병장의 어머니 이은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17년 전 제 아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17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국가는 군인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키듯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은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요구합니다. 이현수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 규명을,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더 이상 제 아들 같은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지는 밖으로 나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은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17년 만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개월 후 국회 대회의실에는 이현수 병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위원장이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이은진 여사님. 은진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을 조상현이 꼭 잡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보고서를 펼쳤다. 첫째, 이현수 병장은 2009년 3월 17일 새벽 2시경 부대 내에서 헌병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습니다.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둘째, 당시 담당 조사관 강태준은 사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습니다. CCTV 기록 삭제, 목격자 협박,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다. 셋째, 이현수 병장은 연행 당일 부대 내 불법 구타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시신은 부대 인근 야산에 안매장됐으며 현재 DNA 검사를 통해 이현수 병장 본인임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넷째, 이 모든 은폐 과정에는 당시 상급부대 지휘관 3명, 헌병대장 1명, 그리고 조사관 강태준이 관여했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진을 바라보았다. 이은진 여사님, 17년간의 외로운 싸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은지는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상현이 그녀를 부축했다. 형, 이제 편히 쉬세요. 조상현도 눈물을 흘렸다. 보고회가 끝난 후 국방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현수 병장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군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강태준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은 검찰에 기소됐다. 혐의는 직권남용, 증거인멸, 사체유기, 위증교사 등이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오랜만에 아들의 묘소를 찾았다. 새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현수 병장 2009 3 17 명예전사. 은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수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이름을 되찾아줬어.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하나 둘 떨어졌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항상 너를 기억할게. 은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7년간의 싸움, 외로움,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 고마워, 현수야. 내가 엄마에게 힘을 줬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묘소를 떠나면서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속삭이고 은지는 발걸음을 옮겼다. 1년 후 국회에서 군인권보호법이 통과됐다. 이현수 병장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됐다. 강태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은지는 군인권보호센터 고문으로 활동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유가족들을 돕고 있다. 어느 봄날 은지는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실종됐어요. 도와주세요.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현수야, 엄마가 내 목까지 살게. 더 이상 너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새로운 싸움을 위해.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히지 않는다.
끈질긴 사랑이 지켜내는 한.